배 소장님, 예. 최근 들어서 각종 여론조사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들이 또 설 민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설 이후 또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네. 이런 것들도 아주 관심인데, 우선 이번에 나온 주요한 여론조사 한 두서너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선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 갤럽이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은 38%, 민주당은 40%로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1%가 줄었고 민주당은 4%가 올라서 역전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갖고 20일 조사한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은 41, 민주당은 33, 엄청난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한 8%면은 오차범위를 벗어난 거고. 예. 또 하나는 시사저널이 조원 시에나에 의뢰한 조사한 18, 19일 그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 45.9, 민주당 36.7. 여기도 뭐 한 9% 이렇게 차이가 나고, NBS 여론조사 20에서 22일까지 조사한 전국 지표조사를 보면은 여기는 38 국민의힘, 민주당 36으로 그 이전 조사 35대 33에서 각각 3%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갤럽과 나머지 주요 여론조사 3개와는 많은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추세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예. 갤럽 조사와 다른 조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갤럽 조사가 가장 날짜상으로 최근 하루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MBS 여론조사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MBS 여론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38로 똑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MBS 조사는 하루 모자라는데 36%, 갤럽은 하루를 더 조사했습니다. 날짜가 차이가 나는 거죠. 40%. 자, 민주당도 결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보층도 그렇죠. 결집, 우리도 결집해야 한다. 유리다. 왜 결집할 수밖에 없나는 걸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와닿게요. 자, 일단 지금 보수층은 결집하다 못해 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가기까지 해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왔던 것이고, 이게 지난 월요일의 상황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연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에 나오는데, 변론에 나와서 예. 지금 기존 상황하고는 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났구나 생각했을 수 있어요, 민주당 예. 지지층들은. 그런데 지금 나와서 의원을 끌어내라가 아니라 요원이다. 그 발언을 들어보니까 곽종군 전 그렇죠. 특전사령관이 김병지 의원하고 그 유튜브에서 한 거 보니까 요원이더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갔던 김선원인가요? 그 국정원 그렇죠. 출신 아닙니까? 좌파. 그 사람이 의원이죠. 그러니까 또 김병지도 국회의원 맞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바뀌더구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요원 또 인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바이든 날리면하고 다른 게, 바이든 날리면은 바이든처럼 돌렸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요원으로 돌려요. 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끝났네? 그러니까요. 안 끝났어? 수반사령관 얘기도 또 그렇죠.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처음에는 탄핵 소추도 가결되고 군인들도 정보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다 잡아들였으니까 게임이 끝났다 생각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변론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아닌데? 민주당도 이게 큰일 날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양자 대결은 김문수가 이재명보다 앞서요. 앞선 게 그러니까, 시사저널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나왔죠. 그렇죠. 8년 전하고 다른데? 끝난 게 아니었어? 뭐라고? 뒤진다고? 밀린다고?
이러니까 이제 갤럽 조사를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갤럽 조사 그래프를 보시면 그대로 꺾였다가 민주당도 지금 결집이에요. 예. 민주당도 결집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스트레이트 뉴스에서는 김문수가 앞섰는데 가장 또 양자 대결 최근은 YTN과 엠브레인 퍼블릭입니다. 이건 거의 또 붙었어요. 두 개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 보수층이 결집을 해서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층들도 개딸, 제명인의 마을 사람들도 이거 큰일 났네, 난리 났네 이러면서 결집해서 오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 다 끝나서 이제 정권 다 잡았구나. 잡았구나 생각한 이렇게 거죠. 생각했는데 탄핵 심판에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김명은 장관 증언 그리고 25일자 조선일보 보니까 곽정근 이 특전사령관하고 그 수방사령관의 그런 발언이 어떻게 요원. 변질이 됐는지 예. 이걸 아주 자세히 설명했더구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슨 도끼로 부시라든가 총을 쏘아서 끌어내라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면서 그게 뒤집혀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증언 검찰에서 진술이 오염됐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뭔가 압력이 들어갔구나, 겁을 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관계 만나고 나서 확 틀어져 버렸어요. 고 박사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직접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들어보니까 요원이에요. 예, 요원 이건- 맞더라고요. 이건 고 박사님만 저만 이야기하니까 들어본 사람들이 요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 문맥상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용현 전 장관하고 어떻게 입을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한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이잖아요. 예. 김용현 전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어쨌든 그 부분들이 이렇게 뒤늦게 좀 사실과 많이 부풀려졌구나 하는 느낌들을 지금 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하나 이번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갤럽에서는 정권 교체냐 아니면 정권 연장이냐 이 부분에 갤럽에서는 정권 유지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40이고 야당 후보 당선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가 50인데 그러니까요. 조선일보 K스탯 리서치 조사에서는 정권 재창출, 정권 연장 그 말이 똑같은 말들 아닙니까? 45, 정권 교체 44. 이거 뒤집혔어요. 그렇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럼요. 사실은 그동안까지는 정권 교체가 거의 6대4 내지 7대3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좁혀진 데다가 이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뒤집혀진 결과가 나온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론이 계속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권 연장이 오히려 정권 교체보다 오차 범위 내가 됐던 높은 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갤럽 조사를 본다면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높죠.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여론조사 시비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계속 시비 걸 수 없어요. 여론조사 시비를 걸었잖아요. 아니, 그럼-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검열까지 하겠다. 그럼 갤럽도 잘못된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 쫓아가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겁을 주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갤럽 조사야말로 지금 민주당을 한 방 때린 거예요. 야, 자꾸 저 잘못했다 그러는데 갤럽 조사 봐. 민주당이 더 높잖아. 그리고 갤럽에서 얘기를 했다고만요. 그 뭐 과표집 됐다는데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건 잘못된 거다고 갤럽에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설까지 했잖아요. 붙였더라고요. 그건 이미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M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권 교체가 49고 정권 재창출이 41이에요. 여기서는 한 8% 차이가 나지만 여기도 많이 좁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K스탯 리서치 조사에서는 그게 뒤집힌 걸로 나오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유념해서 봐야 할 부분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애간장이 타겠어요. 애간장이 타죠. 지지율이 엎치락 뒤지락 하다 보니까 점잖은 말로 애간장이 타는 거고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똥줄이 탄다 그런 말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복장 터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
다 끝났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 지지율도 최근 많은 조사가 국민의힘이 더 앞서는 게 나오죠. 예. 그다음에 삼중고입니다. 또 하나는 정권 교체보다 정권 연장이 더 많아요. 그다음에 참. 더 미치고 환장하겠는 게 지금 재판은 날짜를 더 땡긴다고 막 자꾸 서두른다 그러거든요. 예. 지금 자신에 대한 재판을 예. 자꾸 압박을 받으니까. 근데 지금 양자 대결 결과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를 못 이기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시사저널에서 조원 CNI한테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뭐 저희들도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김문수 장관한테만 지는 게 아니에요. 김문수 장관하고는 김문수 46.4 대 이재명 41.8이고 홍준표 대구시장하고도 홍준표 43.7 대 이재명 43.0으로 0.7이지만 어쨌든 뒤집혔어요. 그렇죠. 나머지 오세훈이라든가 이런 사람과도 거의 차이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도 양자 대결을 보면은 이재명 37대 김문수 29, 오세훈하고는 이재명 37, 오세훈 28, 홍준표하고는 38, 28,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은 37대 23. 한동훈은 좀 최근에 정치를 거의 지금 물러나 있는 상황이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여론 각광을 안 받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거기다가 거의 37, 8로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으로서 이거 잘못하고는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지지율만 보면은. 지지율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 보고 싶겠습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죠. 아니 근데 정말 중요한 조사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범여권의 국민의힘 후보를 김문수가 됐든 홍준표가 됐든 오세훈이 됐든 너끈히 이긴다는 결과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오히려 진다는 결과가 나죠. 근데 더 복장 터지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을 넣어봤더니 김두관을 넣어봤더니 이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되는데 김동연, 김두관을 집어넣었더니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긴다. 이러면 비명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호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아닙니까? 호남에서는 이럴 거예요. 아니 이 좋은 정권 교체에 기회가 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는 이재명 대표 때문에 정권 교체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냐.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원식을 넣어보니까 오히려 우원식이 더 이긴다는 결과가 지금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아니라도 우원식이 해도 되겠네. 이거는 양상훈 주필이 이야기한 거예요. 양상훈 주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상대하기 가장 쉬운 후보는 이재명이다. 예.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의 다른 후보가 나오면 국민의힘은 쪽도 못 쓴다. 예. 그 이야기가 양상훈 주필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재명 대표는 봉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날벼락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 끝났다. 게임 끝났다 생각했는데 본인 재판은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서 서두르겠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3월 초면 나와요. 예. 지금 어떤 사람들은 3월 19일, 3월 12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월 5일이에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잔인한 3월이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그동안 뭐 이제는 40%는 아주 기본이고 50 다 지금 50 가까이 나오는데 예. 시사저널 이 조사에서는 조원 CNI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2.7이고 이 여론조사 공정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8.8입니다. 그렇죠.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서는 거의 50%를 넘는 것까지 나왔어요. 제가 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윤명 대첩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윤명 대첩이 벌어지니까 지난번에 대선 판세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딴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럼 대선 판세로 돌아가 버리면 윤명 대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하튼 0.73%지만 이겼잖아요. 예. 그 판세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 운영을 평가하려니까 김건희 여사도 있죠. 무슨 뭐 또 해병대 건도 있죠. 예. 뭐 의정갈 지금은 다른 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은 직무 정지가 돼 있고 구치소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만 보이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 받고 국민의힘에서는 범죄자라고 전과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두 사람만 놓고 보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가 나오는 것이죠.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하나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은 탄핵 이 부분에 관해서 갤럽 조사에서도 찬성이 59, 반대가 36입니다. 6대 4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7대 3, 8대 2 됐지만 아직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일보 K스타 리서치 조사에서도 탄핵에 인용돼야 한다가 54, 기각돼야 한다가 42로 한 12%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NBS 조사에서도 인용이 57, 탄핵 기각이 38. 여기서도 차이가 한 20%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비상계엄 그건 잘못된 거고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 그런 인식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탄핵이 돼야 한다는 이런 인식 그런 것과 이재명 대표와의 지지율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는 자기 당 민주당의 지지율보다도 훨씬 낮다 이거예요. 민주당의 지지율은 40% 아닙니까? 이런 게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바탕은 탄핵 찬성 이게 많으니까 이건 그냥 그저 먹겠다. 땅 짓고 헤엄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실속을 따져보면은 이재명은 왜 이렇게 낮냐 이런 얘기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론은 정확하게 뭐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칭찬 안 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예. 그런데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내란 혐의냐.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릴 일이지만 내란 이것이 내란 우두머리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보수 정당은 또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란 세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8년 전에 트라우마예요. 적폐청산으로 다 몰아서 그냥 싹쓸이 그냥 썰어내버렸잖아요. 지금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말만 나오면 내란 정당, 그렇죠. 내란 그렇죠. 공범, 내란 동조 세력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카톡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카톡 금요일까지도 얘기하잖아요. 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훈아도 이야기하는 것이 비상계엄은 좀 그렇다. 그런데 나훈아 가수가 하는 이야기가 니들은 잘했나. 그러니까 내란 혐의로 니들이 몰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렇죠. 그것은 법에 있는 겁니다. 법에. 그렇죠. 근데 내란죄는 이건 사형 아니면 무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가 여기에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면은 그래? 그러면 이재명 천하? 그거는 우리는 못 본다. 예. 적어도 우리가 이재명 천하가 되는 건 못 본다. 이게 굉장히 민심에서 뚜렷하다는 거고 이게 8년 전하고 다르게 힘을 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김정은 트럼프. 왜? 네. 국방 안보를 생각하니까 무너져서는 안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예. 또 하나는 뭐냐. 지금 미국 경제, 한미동맹, 또 중국에 대한 위협 이런 거 생각하면 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못 밀리겠다. 이게 지금 보수의 여론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다만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은 역시 선거에서는 중도층이 가장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닥치고 중도층을 끌어와야 합니다. 맞습니다. 닥치고 중도층. 맞습니다. 닥공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닥치고 공격. 예. 선거에서는 닥치고 중도층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은 갤럽도 중도층이 민주당은 44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한참 20% 떨어진 24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민주당은 중도층이 7%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4%가 떨어졌고 정당 지지도 이렇게 보면은 중도층은 아직은 민주당 쪽에 있구나. 그래서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가 오른 게 국민의힘이 뭐 잘해서 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실은 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이런 구속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면서 여론이 확 뒤집힌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전혀 좋아할 게 없구나. 전혀 좋아할 게 없어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런 지지율 나온 거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아니 국민의힘이 용산인가요? 서울역인가요? 명절 인사로 나갔더니 싸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된다. 국민의힘이 잘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라 해야 되지 지금은 보수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뭉쳐져 있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정말 국민의힘이 잘해야 되는 건 일을 해야 돼요. 일. 예. 이념을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정말 국민의힘은 아직도 집권 여당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경제, 그 다음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정말 지금 빨리 집행하고 뭔가 네. 성과를 내고 성과를 내야 해요. 지금 원전도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서로 간의 갈등이 극복됐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일을 하는 정당의 모습. 전부 다 야전 침대 들고 와서 정말 18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을 하자. 성과를 내자. 소상공인 지원하자. 대학생들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 이게 현실 아닙니까? 예. 그걸 하고 가정주부들 지금 항상 걱정합니다. 식당 하는 분들요. 일이 안 돼서 난리가 납니다. 임시 공휴일 하면 뭐합니까? 돈이 안 벌리는데 외국으로 다 지금 여행 가기 바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정말 국민의힘은 혁신하고 규제 타파하고 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한테 야! 줄 탄핵할 게 아니라 빨리 나와서 일합시다. 이럴 때 중도층들이 마음이 돌았습니다. 그렇죠. 여당은 일합니다. 이런 거 하면요. 마음이 확 돌았습니다.